명장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사 휘발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녹스라는 걸 들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명장이 된 게 2002년도였어요. 2003년도에 이게 엄청나게 시끄러운 일로 변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휘발유 값이 1,300원이었어요. 근데 세녹스라는 새로운 연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휘발유 60, 이걸 40% 섞게 되면 배출가스 적게 나온다. 연비도 좋다. 휘발유 값은 1,300원. 그 다음에 세녹스는 990원, 뭐 950원에 파는 데 있었어요. 저한테 올 때는 930원까지 준다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싸요? 거의 한 400원 싸잖아요? 야,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거 대단한 거다. 가격이 싸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막 선풍적인 일 끌었어요. 세녹스를 100% 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60대 40으로 섞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한 번 100% 넘은 거예요. 싸니까. 차가 아무 이상 없어요. 뭐 부조도 안 하고 시동도 잘 걸리고 출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굳이 뭐 내가 휘발유, 비싼 휘발유 넣을 수 있어? 그냥 100%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제가 그 세녹스 성분표를 보니까 솔벤트가 대부분이고 뭐 메탄올 이런 거 들어가던데 그런 거를 차에 넣어도 차가 나갔어요? 출력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다니는 데는 또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이제 조금 문제는 있었죠. 조금 엔진의 기계적인 부분이든가 이거는 약간의 소리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CL 있죠. 그때는 인젝터가 패킹이었단 말이에요. 고무 재질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간접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었다. 2000년대 초잖아요. 네. 그때 엔진이랑 지금 엔진이랑은 사실 완전 격이 다를 정도로 천지가 개벽을 했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거 쓰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차 엔진의 구조하고 지금의 구조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무화라든가 각도라든가 불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고, 지금은 예민하게 작동할 때, 그 다음에 요즘 센서들이 다 작동하잖아요. 그 당시에 촉매 하나, 산소 센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센서가 몇 개입니까? 배기가스 규제가 강하잖아요. 지금은 안 맞아요, 세녹스가. 특히 또 이 세녹스가 정유사들한테 공격받은 게 니네 세금 안 내잖아 이거였잖아요. 이제 그게 결정적인 게 이거였어요. 휘발유보다 세녹스가 왜 싼가?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첨가제의 세금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휘발유의 세금이 얼마입니까? 거의 50%잖아요. 원가는 사실 휘발유가 훨씬 싸다고 하더라고요. 더 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유업계에 들고 나온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유류세에 빠지면 난 세녹스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바꿀게 라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뭐예요? 엄청난 세금을 만드네. 그래서 법을 바꿉니다. 그동안에 허가했던 거라든가 첨가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연료량에 대비해서 첨가제는 1%를 넘지 못한다.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그러다 보니까 세녹스는 1%만 넣어야 되잖아요. 휘발유 99, 세녹스 1%.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녹스가 문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너무 대기업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불만 세력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기술적인 과도기가 있으면서 만들어지는 해프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세녹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획기적인 방법이었고 또 우리한테 굉장히 각인을 준 거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첨단화되고 배출가가 적게 되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따졌을 때 보면 그 세녹스가 이제 지금까지 왔을 때 그 수명을 얼마큼 했을까라고 보면 원활하지 않았을 거다 봐요. 왜? 어차피 자동차 회사에서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기준으로 엔진을 만드는 거지 세녹스 기준으로 엔진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휘발유 쓰는 디젤 자동차가 내구성이 있는 것이 세녹스의 그 변화되는 그 첨가 성분에 비교했을 때 자동차의 내구성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도 예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럼 명장님, 마지막으로 뭘 하나 갖고 오셨던데 그건 뭐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02년도에 명장이 되고 나니까 이 세녹스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키웠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자기네에 관련된 자료, 세녹스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저한테. 여기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아까처럼 연료 첨가제는 1%를 넘지 못한 거라든가 환경부와 이렇게 다 허가해놓고 나중에 뒤집더라.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판결을 뒤집었다. 너무 이 세녹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런 걸 저한테 요약해서 그 당시 가져왔는데 박 PD가 갑자기 세녹스 얘기해서 내가 이거 참 자료를 뒤져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풍파를 지나간 세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과거 이야기를 하면은 종종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네. 이제 그런 얘기, 옛날 얘기를 제가 할 테니까. 버스 역사도 있는 거예요. 버스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버스 역사가
우리나라는 또 막 수출한다. 뭐 수출하면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 모두 뇌리에 우리나라 제일 먼저 수출한 차가 뭐야? 그럼 포니오라고 하는데 포니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버스예요. 그런 옛 얘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씩 우리가 명량본색에서 뭐 그런 자동차 역사와 관련된 얘기도 해도 재미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